안녕하세요. 화상관지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속행. 내 사건이 첫 기일에 모든 관제인 조사가 문제였고 송달 채권자한테 다 송달이 돼서 채권자한테 송달이 돼서 이의도 없고 재산적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의도 없을 때 모든 사건은 1회 집회로 종료되고 좀 기다리면 이제 판사가 면책을 해주죠. 근데 속행. 이게 이제 속이 이을 속자죠. 한자로. 뭔가 계속된다는 얘기죠.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아씨 내 건 언제 끝나지? 응?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러지는 대답을 못 해주죠. 그 속행이라는 용어가 왜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의 개간. 현재 일반적인 개행 파산 실무는 파산 선고를 하면서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 조사기를 추후에 지정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환가 사건이 대부분 아니죠. 몇 개 예외적으로 채권 신고할 게 있죠.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환가 배당 절차로 나가는 사건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회 채권자 집회까지 관제인의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효율적 기일 운영에 의해서 이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 조사기는 추후에 지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개인 파산 사건이 1회 채권자 집회 종결되는 건 아니고 재산 상태 등 조사가 남아있는 경우,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 있어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행할 때는 현행 신무에는 속행 사건을 추정형으로 운영할지 계속 속행할지를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사님이 이제 추정형 사건으로 했는데 최근 이 판사님은 무조건 속행합니다. 그래서 추정 사건은 거의 100%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정형은 채권자 집회 기일이 회의 목적사항을 별도로 공고하는 원칙적인 기일 운영의 모습에 가깝고 불필요한 속행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번잡해지지 않고 채무자의 출석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속행 사유가 해소됐을 때 바로 기일을 지정하기 어렵고 추정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우며 잊고 있죠. 관제인도. 별도의 기일 지정 결정 송달이 필요한 건 절차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행형은 법원 및 파산관제인이 사건을 관리하기 용이하고 전 사건을 속행합니다. 그때마다 다 보고서를 써야 돼요. 형식 한 줄이라도 써야 됩니다. 경매가 8번, 세 달이니까 8, 3, 24. 2년 지난 게 있는데 7번 보고서가 전부 저겁니다. 남부지방법원 2010 타경 1, 2, 3, 7, 8 현재 7회기 매각기 낙찰 입찰 불능 계속 경매 진행 중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도 한 줄이라도. 그래서 이제 별도의 기일 지정 결정 및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냐죠. 왜? 법정에서 알려줘요. 다음 기일은 3월 8일 오후 4시 반. 다만 기일이 계속 속행되어 절차가 번잡해질 수 있으며 채무자가 계속 출석 부담해야 되죠. 재판부 심리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이죠. 다만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은 채무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여서 속행 사건은 크게 부담 없었죠. 그래서 장기간 속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부인권 행사나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등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채무자 재산 환가를 위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의 환가 등을 위한 하해계약 이행기가 장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부인권은 우리 법제상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도 있죠. 68번 자 볼까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제도의 형사 범위가 비교법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채무자의 갱생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근로는 김창권 부인권 행사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72집 법원도서관 2021년 요거는 읽어볼만 하겠네요. 부인권 행사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인용하는 판결을 좀 결정이 되더라도 집행의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부인권 행사는 집행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안 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판결 뭐 물론 이제 부인권 행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돼서 임의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글쎄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집행이 불능인 경우는. 그래서 개선 방안은 속행형의 채택과 개선 방안. 그래서 이제 신속성 측면에서는 이 판사님이 이제 속행형으로 운영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속행형의 장점은 뭐냐? 개인 파산 절차의 대량성 때문에 사건을 추정할 경우 추정사유 해소 시 적시에 기일을 지정하기가 어렵고 재판부와 파산관제인 모두 사건의 존재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정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사건을 잊지 말자.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속행해야 됩니다. 속행해야 됩니다. 제203단독이 이제 속행형의 대표적인 재판부였죠. 그 다음에 송달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재판부로서도 업무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는데 추정형의 경우 기일지정이나 별도의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뭐 10만원, 20만원 하더라도 채무자들은 큰 부담이 되죠. 3. 속행형으로 진행 시 기일이 목적 및 성격이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수 당사자 관계가 상정되는 파산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채권자 집회 참석은 참가의 기회 보장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를 연기 또는 속행 하나에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하자. 다만 속행형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행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령 주소 고정 명령 및 재송달을 통하여 채권자 송달만을 위해 속행하는 경우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고 채무자 재산동은 1회에 끝내자. 속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속행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뭐 2달 혹은 4달. 장기간 속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가급적 속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속행 기간은 매달 1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2달, 3달, 4달 이런 식으로 좀 시차를 두자. 그렇죠? 제가 보기엔 경매 같은 거는 한 4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경매. 2달만 하더라도 2달 안에 낙찰이 쉽지가 않습니다. 4달 해도 경매가 낙찰되면 또 한 달 후에 돈 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낙찰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경매 사건은 4달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4달, 4달.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는 부인권 행사도 한 4달, 그렇죠? 3달이나 4달. 이제 속행형 사건과 기일이 속행과 추정형, 속행형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 판사님이 주조 썼습니다. 저는 이 판사님 재판부에 제가 이제 속해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재판부는 추정형이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한 3, 40개 써야 되죠. 신건 한 뭐 15개에서 20개 쓰고 속행 사건도 한 10개에서 15개 되거든요.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되니까 오히려 사건 파악이 쉽고 사건 장악력도 키워지고 뭔가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모든 사건이 다 머리에 깨고 있죠. 아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일 분담도 척척척척 할 수 있고 속행형이 훨씬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장악이 잘 된다. 추정해 놓으면 내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처박혀 있죠. 경매 사건은 한 4-5달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고 직원들한테 일일이 시켜도 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직원조차도 모든 걸 다 업무가 많아서 계속 단 한 바퀴 책바퀴 돌듯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벌써 경매는 끝나 있는데 돈도 안 차려져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소송 같은 것도 바로바로 수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형보다는 속행형이 그리고 이제 뭔가 부동산 같은 것도 속행을 해서 매각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진짜 안 팔리는구나. 한 2바퀴 돌려보면 알아요. 2바퀴. 그래서 기일이 속행형과
특정형의 장단점이 있는데 속행형의 장점이 훨씬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속행형으로 가자가 이제 그나마 최대한 빨리 속행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